안녕하십니까. 리스렌트 정리의 모든 것 굿바이 리스렌트의 정준환입니다. 오늘은 금융리스 완납승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중고차 업체들이 이야기를 하는 매입 근거, 즉 완납승계를 했었을 때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느냐의 문제에 대한 부분, 정확하게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느냐, 매입 근거를 어떻게 삼으면 되느냐, 말이 좀 어렵기는 한데요. 중고차 업체 입장에서는 세무당국에게 내가 이 차를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이 차를 어떻게 매입을 했습니다 하는 근거 서류를 제출을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매입 근거와 매출 근거 사이에 차액을 마진으로 보고 그거에 대해서 세금을 내게끔 돼 있습니다. 이거는 뭐 누구나 다 마찬가지죠. 거기에 관리비나 광고비나 뭐 이런 거 들어가서 그거는 세액을 공제하고 실제 마진 부분에 대해서만 세금을 부과하게끔 되어 있는 게 세금 체계잖아요. 중고차 업체도 다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금융리스를 정리를 할 때에는 세금 계산서를 요구하는 경우들이 많고 그게 안 될 때에는 곤란하다고 하면서 매입을 하기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중고차 딜러들을 많이 보셨을 거고 블로그나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께서도 역시 그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셔서 보고 계실 텐데요. 오늘 제가 확실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굿바이 리스렌트 카페에 문의를 주신 김해에 있는 곳에서 차량을 저희가 이렇게 인수를 했는데요. 상담도 드리고 인수를 하기까지 이틀 안에 저희가 다 처리를 했는데 그때 가장 문제가 됐던 게 바로 계산서 부분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고객께 이야기를 드렸더니 수긍을 하시고 아주 빠르게 정리를 할 수 있었는데요. 매매는 세 가지 형태로 일어납니다. 일반 개인, 사업자가 없는 일반 회사원들, 면세 사업자, 병원이나 학원이나 농수, 축산, 뭐 우리들이 알고 있는 정육점 이런 것들도 이제 해당 사항이 됩니다. 그리고 과세 사업자, 저희들도 역시 과세 사업자고요. 이 세 가지에서 어떻게 처리를 하느냐? 일반 회사원들은 차량을 판매를 할 때 그 업체에 명의가 들어가 있는 매도용 인감, 신분증, 그리고 이체증을 가지고 저희들이 증빙을 합니다. 직접 해보신 분들이 있으시니까 어려움이 없으시겠죠? 면세 사업자는 다 동일하고 사업자 사본하고 거래 명세표나 계산서, 세금 계산서가 아니고 계산서를 발행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과세 사업자는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건을 샀었을 때 그들도 분명하게 세금 계산서를 받았을 거고 다시 물건을 팔았을 때 무조건 매출 계산서를 발행을 했을 겁니다. 현금 영수증을 발행했을 거고 카드 매출 영수증을 발행을 했을 거고 과세 사업자는 그렇게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거죠. 금융리스는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다. 금융리스는 운용리스처럼 차를 빌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돈을 빌리는 것이기 때문에 물건이 왔다 갔다 하지 않고 돈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세금 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습니다. 여기 인수정산서, 반환정산서가 없어요. 인수정산서에서 나와 있는 이 6천만 원이 넘는 돈을 승계를 받아서 저희가 정리를 할 때 세금 계산서가 안 나온다는 이야기예요. 일반 운용리스에서는 세금 계산서가 아니라 계산서를 줍니다. 그거를 가지고 매입 처리를 합니다. 그런데 금융리스는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매입 처리를 할 수 없지 않느냐? 아닙니다. 개인에게 이체증이 나오는 것처럼 BMW 파이낸셜 코리아라고 입금증이 나와요. 그 입금증을 매입 근거로 보면 되겠다. 그런데 너랑은 약정을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매입 근거가 되느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래서 보완하는 게 전 계약자의 리스 계약 사실 확인원 그리고 저희와 승계 약정서가 있고 3자 간의 거래가 있었다는 것을 증빙할 수 있고 그리고 완납 승계로 돈을 중고차 업체에서 금융리스를 처리를 했다는 매입 근거로 입금증으로 처리를 하면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세무서에서는 세금 계산서, 계산서, 이체증을 보는 이유가 이 업체가 딴 데 부당하게 금액을 넣고 신고를 한 거 아니냐, 매입 근거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냐
이것을 보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입금증을 정확하게 주고받고 거래관계가 있었다, 3자 간의 거래관계가 있었다는 것을 증빙하게 된다면 문제없이 입금증으로 처리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입금증에 6천만 원이고 추가로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은 고객께서 처음에 사업자인 경우 인수를 하셨을 때 리스사에서 발행한 계산서가 있었을 경우에는 당연하게 잔여 금액에 대해서는 세금 계산서를 발행해 주셔야 됩니다. 이때 무늬만 리스일 때에 당연하게 금액은 100만 원 남아 있고 사업자인 경우에 비용 처리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뭐 5천만 원을 받든 6천만 원을 받든 그때는 계산서를 발행을 해 주셔야 돼요. 무늬만 리스인 경우에는 당연하게 세금 계산서 금액이 크겠죠. 하지만 오늘처럼 입금을 해야 되는 금액이 6천만 원이 넘어가고 고객께 지급하는 금액이 아주 소액일 때는 이 입금증으로 처리를 하는 것이 기본이다. 일부 업체들 중에서 완납승계를 할 때 이 매입 근거인 입금증을 인정을 안 해주고 모든 금액을 세금 계산서를 요구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것은 맞지 않다. 더 나아가서 입금증은 입금증대로 받고 일부는 세금 계산서를 낮춰주는 대가로 매출부가세 10% 중에서 일부를 감가하는 데 사용을 하시는 중고차 업체들도 있는 걸로 아는데 그것은 여러분들께서 그렇게 해주실 필요가 없다. 이게 중요하냐. 여러분들께서는 현금으로는 돈을 받고 매출 세금 계산서를 끊어줬었을 때 매출 부가세 10%는 결국 내 돈이 나가기 때문입니다. 잘 모르고 쉽게 세금 계산서를 발행해 주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꼭 이렇게 기준을 가지고 하시면 좋겠다 이야기를 드리면서 이 내용을 잘 모르시겠다 하시면 네이버 카페에 굿바이 리스 렌트에 오셔서 만여 명이 넘는 회원들과 같이 많은 사례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직접 확인해 보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금융리스 완납승계를 할 때 매입 근거 입금증으로 대신할 수 있다 이야기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리스 렌트 정리의 모든 것 굿바이 리스 렌트 정준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